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2 인서울 정시 경쟁률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자, 올해 정시화도 굉장히 뭐가 많죠. 뭐 통합 과정이 어떻고 지수생이 많고, 문과 큰일 났다, 막 교차 지원에 밟히고 이과가 훨씬 유리하다, 막 이런 얘기는 있었고, 오늘은 이제 경쟁률을 따질 거기 때문에 실은 어떤 거냐면, 올해 정시가 늘었죠. 웬만한 학교들은 다 40% 언제를 맞춰놨죠. 쉽게 말해서 학종이 줄었고 정시 일반 전형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입학 그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시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오케이. 정시를 뚫어보자. 정시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겠니? 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좀 긁어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스카이로 정리해봤는데, 가나사도로 대충 이제 이 정도 하면 서울 상위권 학교들 대표 여대 한 2개 정도 넣었다라는 얘기인데, 재밌는 뉴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겁니다. 정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이고 고대는 거의 2배가 됐는데, 경쟁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희한하죠. 인원이 늘었어요.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지원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시 경쟁률이 고대 빼고 15개 중에서 14개 학교가 일진이 올라갔습니다. 자, 보면 이유를 하다 보면 이거죠. 수능이 좀 어려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좀 디테일한 정보를 살필 텐데, 일단 재수생이 좀 늘었다고 하지요. 연대생 폭발, 폭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쌓아놓은 스펙을 이제 와서 변경하는, 즉 성적 세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력으로 덤벼서 정면 승부, 진검 승부라는 정시를 도전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불수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수능에 불수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올해 정시 수능에서 뭐 수학 같은 경우 표준 점수 차이가 컸다.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좀 심하다. 그래서 문과가 이과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수능을 어떻게 냈냐면 전부 상향 평준화를 해버렸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도 찍긴 했습니다만 만점 표준 점수를 다 맞춰버렸죠. 즉 미적분 난이도만큼 기하나 확통 난이도를 올렸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수능 체조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올해 이 수시에서 뭐 대표적으로, 야, 그 학교나 2바퀴는 기본적으로 도는 거야. 뭐 이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이게 보통 한 2~3바퀴 돈다고 소문난 학교들도 이번에 추합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즉 대거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학교를 못 가고 수능 최저에 밟혀서 정시로 눈을 돌리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2015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한번 볼 텐데, 이게 모집 인원입니다. 주황색이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이 회색 라인이 뭐냐면 지원자입니다. 자, 2018학년도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면, 자, 지원자는 조금씩 줄어든 반면에 모집 인원이 팍팍팍 줄었죠. 이때 뭐가 있었냐면, 야, 전부 수시를 좀 써. 종합전형 좀 쓰란 말이야. 종합전형을 늘려. 막 이런 굉장히 푸시가 많이 들어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80% 이상을 수시로 막 뽑고 이런 시즌입니다. 즉,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정시 인원을 워낙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살짝 증가했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게 슬슬슬슬 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즉 지원자 인원은 비슷하게 줄어들고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게 뭐 실은 경쟁률이 6.5, 5.86, 5.29, 4.83까지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특이하게 지원자가 증가폭보다 더 올라서 5.7 가까이 되는 굉장한, 정시에서 5.7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0대 1 넘어간다 이러면 상당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을 선호하는 정시 지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3만 얼마 늘었다고 앞에 써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한 거 방금 텍스트로 좀 써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모집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살짝 늘었다.
2020년부터 정시 확대가 늘어나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듯 싶더니 올해는 반등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좀 인기가 있었는지 좀 볼 텐데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팁이 들어가 있는데 자, 1등 어느 학교일까요? 요 사진 보고 혹시 아십니까? 어느 학교죠? 네, 1위는 어느 학교냐면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정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 넘어갔습니다. 10.67대 1. 1,500명 뽑는데 16,000명이 몰렸습니다. 굉장하죠? 이 중경외시.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의 수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중경외시 라인.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1후에서 2초 되는 학생들이 쓴자를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추합도 굉장히 많이 안 돌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대가 1위입니다. 그런데 2위가 어느 학교냐?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7.3이다. 인하대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죠? 어떤 거 있었냐면 대학 진단평가에서 낙제를 하는 바람에 뭐 부실대 타이틀 붙이고 막 난리가 아니었고 야 이젠 인서울이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를 좀 알아주지 않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틈을 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지 1200명 뽑는데 9000명이 몰려서 2위 등극하고 평균 경쟁률은 7.4가 됐습니다. 자 3위는 건대. 건대는 수시도 원래 경쟁률이 높은데 드디어 이제 정시까지 탑3 안에 들었고 4위가 외대, 5위가 동국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저 학교들이, 내가 아는 다른 좋은 학교보다 인기가 더 있는 건가? 왜 경쟁률이 탑5 안에 저런 학교가 들었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시 경쟁률은 10대 1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몰리더라도 경쟁률 차이가 심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탑5의 대부분의 학교는 다는 아닙니다만 다 뭐가 있냐면 가나군뿐만 아니라 다군을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정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원서 써보면 압니다. 다군은 쓸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가나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라인은 내려와야 즉 그래? 니네 다군 쓸 데가 없잖아. 우리 학교 좀 써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전형을 짜죠. 그러다 보니 전체 경쟁률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시의 특징, 스카이 눈치 작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자료 보고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 스카이, 난 스카이는 안 갈 건데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는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1후에서 2초 정도 되는 학생들이 쓰기가 좀 애매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스카이를 노리긴 힘든데, 특이한 전형 몇 개가 있죠. 일단 수능 최저가 높은 몇몇 전형 같은 경우는 찔러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신으로 스카이를 비빌 만큼은 안 되는데 어떻게 낮은 과 좀 써보면 안 돼? 라고 하면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 써놨죠. 눈치 작전. 한 장 정도는 질러야지. 3장을 쓰는데 한 장은 질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참고사항이 되냐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입결을 참고하시겠죠. 입결을 참고하시는데 그 경쟁률 자체는 최종 경쟁률이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마감 직전이죠. 그러니까 전날 한 오후쯤 될 겁니다. 실시간 경쟁률이 막 나옵니다. 학교에 보시면 나중에 그거 다 사라지고 최종 경쟁률만 나오는데 11개 학과가 미달이 났답니다. 어떻게 잘 쓰면 작년에 뉴스 아시죠? 충북대 수학과가 8등급으로 붙었다는 친구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좀 좋은 학교도 올해 정시는 약간 카오스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력으로도 한번 찔러보면 유행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래도 내가 이 성적에 기계과 전자과 쓰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쵸? 서울대에서 낮은 과라면 무슨 과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서울대, 농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습니다. 자, 마감 11개 직전에 미달인 학과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 바로 농경제사회학과. 경쟁률이 오후에 0.46대 1이었습니다. 오케이. 저기 한번 찔러보자 라고 해서 학생들이 대거 눈치작전으로 광크를 해서 결국 최종 얼마를 먹었냐? 10.3대 1이 됐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오후 마감 한두 시간 전까지 했을 때는
0.5대 1도 안 됐던 서울대 농대 중에 한 과가 최종 경쟁률은 10대 3을 찍었습니다. 영어교육과 0.63이었는데 5.63을 찍었고, 조선해양, 요게 좀 낮다고 해가지고 찍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경쟁이 붙어서 이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밀립니다만, 0.67 정도 되는 경쟁률이었는데 4.47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최종 경쟁률은 얘만 나오겠죠. 실제로는 여기에 90% 넘는 학생들이 눈치 작전, 좀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꼭 눈치 작전 할 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만 그러느냐? 연대는 더 재밌습니다. 자, 마감 직전. 연대 항상 설문조사하면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니? 라고 하면 넘버 1을 찍는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자, 마감 직전에 24개 학교가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마감을 쳤는데 지구 시스템공학과, 요게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지구과학 쪽이고 지질학과 이런 걸 전신으로 했던 과입니다. 마감 직전에 0.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8.85대 1, 연대 경쟁률 탑을 찍었습니다. 웃기죠? 꼴등에 가까운 과였어요. 24개 중에 0.7이면 1대 1도 안 됐으니까 쓰면 붙겠다, 빵꾸 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학생들이 왕창 몰려서 결국은 얘가 경쟁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한 60% 이상이 눈치 작전을 했다고 얘기하고, 고대도 절반 이상, 즉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스카이, 우리가 3대장이라 이런 부른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마지막 날 마감 직전에 원서를 넣었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눈치 작전을 굉장히 시도했다 이 의미입니다. 지리교육이 0.89에서 9.28대 1, 중어중문학과가 0.92에서 8.28까지 찍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비슷하게 좀 해보면, 내신을 베이스로 해서 수시는 많이 지원을 하지요. 오늘 정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예 1점 초중반 되는 학생들은 수능 성적하고 상관없는 전형을 찌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신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죠. 그런데 1점 중후반에서 이 초까지 내려가면 원래는 이제 중경외시나 건동원까지를 봐야 하는데 상위권 서성한이나 스카이도 하나 정도는 좀 지르려고 하는 작전들을 좀 썼겠지요. 하지만 이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기보다는 상향 평준화를 시킨 이 불수능 때문에 피해를 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오히려 2점대나 3점대 되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좀 분발한 경우가 많았고,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이 조금 아쉬운 결과, 이 내신 갖고는 여기까지는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욕심을 부리셨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시를 많이 내몰렸고, 정시로 내몰리다 보니 당연히 이 불수능의 여파로 인해서 눈치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가 늘었는데 지원자가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늘어나느냐? 실은 정시 인원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오늘 소개드렸던 서울 상위권 학교들에 해당 얘기입니다. 고대제 14개가 증가했는데 올해랑 내년에 고대는 비슷합니다. 내년에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최상의 대학교, 내가 상향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다만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얘랑 좀 다르게 흘러가긴 합니다만,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의 선호도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가나군이 아닌 나군까지 모집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지원할 때 이런 정도 포인트는 참고를 하셔야 하고, 물론 얘는 내년에 성적표가, 올해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수능 공부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시는 게 입시에서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